다음은 우리 대한명상의학회 회장님이신 김경승 박사님께서 마음챙김 중독의 해독제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행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어저께는 온라인으로 행사에 참여했는데 오늘은 현장에 직접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나와 보니까 훨씬 생동감과 현장감이 느껴져서 여러분들과 더 가까워지는 느낌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마음챙김, 마인드풀니스가 중독의 해독제다, Antidote to Addiction, 이런 제목인데요. 저는 한 20년 이상 거의 중독 환자만 치료해온 정신과 의사고요. 2004년에 존 카바친 선생님의 그 MBSR 프로그램을 만나게 돼서 그 이후로 제 나름대로 마인드풀니스에 근거한 중독 환자 치료 프로그램 MBRA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중독 환자들에게 적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중독이 4대 중독이라고 합니다. 4가지가 큰 문제인데 제일 큰 것이 이제 알코올이고, 그 다음에 도박, 약물, 그 다음에 인터넷 게임, 이 4가지 중독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이제 클리니컬하게 임상적으로 어떤 증상들을 나타내는 병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인데, 서브 클리니컬하게 그 밑에 작게 수많은 중독들이 있죠. 그래서 미국의 제랄드 메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는 모든 사람이 중독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삼독을 말씀을 하셨는데, 중독이라는 병은 우리 내면에 있는 이 3가지 독, 탐진치 3가지 독을 막 뒤집어 일으키는 그런 외부의 독이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이 마음챙김에 근거한 여러 가지 명상들이 효과가 있어서 2500년 동안 지속이 되어 왔는데, 이제 최근에 와서 그것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기 시작한 것들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중독의 신경생물학. 중독은 기본적으로는 뇌질환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심리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나아가서 영적인 문제까지 일어납니다만, 기본적으로 뇌질환이다. 그래서 뇌의 변화가 일어나는, 신경생물학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마인드풀니스가 어떻게 해서 이 중독을 치료할 수 있는 작용 기전이 뭔가 하는 것과, 중독에 대해서 특히 이 신경생물학적인 작용과 그와 함께 심리적 또 행동적인 변화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가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을, 중독을 치료해 본 치료자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술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술을 끊겠다. 이런 얘기는 일반인들은 잘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죠.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까? 근데 이 단순한 말 속에 중독의 현상에 대한 비밀이 숨어 있는데요. 왜 이렇게 되는가 하는 것을, 중독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듀얼 프로세스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것과 올라가는 것. 중독이 이 술을 많이 드시게 되면 먼저 이 전두엽을 독성 작용을 일으켜서 파괴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계속해서 전두엽 이야기 많이 나왔습니다만, 이 전두엽은 밑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감정이나 충동을 통제하는 곳인데, 이것이 약화되는, 이것이 한 가지 축이 되고,
그 다음에는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중독에 대한 충동적인 갈망, 이것이 점점 커지게 되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자연적으로 느낄 수 있는 즐거움들, 자연 보상이라고 합니다. 자연에 대한 즐거움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소소하게 느끼는 행복,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과정에 의해서 중독이, 이 밑에서부터는 저기 나와 있는 대로 선조체에서부터 올라오는 이런 작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 이 탑다운 컨트롤을 하는 이런 작용 기전이 억제가 됨으로써 중독의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저께부터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두엽 또 선조체. 그래서 이 제일 앞에 있는 것이 전두엽이고, 그 다음에 이 전대상, 이것이 약화가 됩니다. 중독에서는. 그리고 그 아래 이 선조체, 이 부분에서 주로 이제 술에 대한, 이제 알코올 같으면 술에 대한 갈망이 증가가 되는 이러한 두 가지 작용 기전을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중독은 크게 핵심적으로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중독 물질에 대한 통제력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그러한 현상과, 또 한 가지는 이제 중독 물질에서만 즐거움을 자꾸 찾다 보니까 자연적인 즐거움, 좀 전에 말씀드린 일상에서 느끼는 그러한 작은 행복들을 찾는 것을 할 수 없게 되는, 그것이 중독의 두 가지의 핵심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이제 마인드풀니스는 이 약화되어 있는, 명상을 통해서 약화되어 있는 이 전두엽과 전대상의 기능을 활성화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는 음미를 통해서, 마인드풀니스는 하나의 음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 작은 즐거움들을 음미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이 전두엽과 선조체 사이에 기능적인 연결이 약화되어 있는 것을, 이 연결성을 강화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것을 중심으로 이제 많은 중독 치료 프로그램들이 나와 있는데,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이제 2005년에 MBRP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3S, Spiritual Self Schema Therapy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세 번째로 MOA, Mindfulness Oriented Recovery Enhancement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고, 네 번째, 그 세 가지는 이제 국제적으로 많이 알려진 프로그램이고, 네 번째는 제가 만든 프로그램 MBRA, Mindfulness Based Recovery from Addictive Disorder,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네 가지 프로그램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은, MBRP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Mindfulness Based Relapse Prevention, 이것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알란 말라트라고 하는, 이분은 원래 CBT에 근거한 중독의 재발 예방 프로그램을 만든 분입니다. 아주 저명한 워싱턴 대학의 심리학 교수였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작고하셨습니다. 이분이 CBT에 근거해서 중독 치료를 암만 해도 잘 미진한 것이 있더라 해서 찾아가게 된 것이 이 마인드풀니스고요. 이것은 이제 8회기 집단 프로그램이고, 그래서 CBT에 근거한 재발 예방 기술과 또 마인드풀니스 수련을 두 가지를 결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자각을 증진시키는 거죠. 무엇에 대한 자각인가? 술을 먹게 만드는 유발 요인이 무엇인가? 그때 일어나는 갈망, 또 그 전에 갈망이 일어나기 전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부정적인 감정, 이런 것을 잘 자각할 수 있게 돼서 자각을 통해서 그 관계를 변화시키는 거, 아까 원성희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관계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그런
술 생각이나 스트레스나 부정적인 감정에 내가 융합이 되어서 끌려가는 관계가 아니고 그것을 알아차림으로써 한 걸음 물러서서 지켜볼 수 있는 관계, 탈융합, 탈동일화의 관계, 그런 관계를 가짐으로써 그것을 통제할 수 있게 되는 힘이 생기고, 이러한 마인드풀니스에 이러한 힘이 있기 때문에 마인드풀니스는 트랜스 다이그노스틱 어프로치다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뭐 시쳇말로 말하면 만병통치약이란 말이죠. 어떤 증상이든 불안이든 우울이든 충동이든 중독이든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MBRP를 통해서 마인드풀니스를 통해서 자동 반응에서부터 자동 조정 반응에서부터 자각으로 바꿔준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유발 요인에 의해서 뭔가 불편해지고 그것이 술 생각으로 이어지고 또 술을 마시고 나면 또 죄책감과 수치심이 다시 유발 요인을 만들어내고 이 중독의 악순환을 그 하나하나를 알아차림으로 인해서 내가 그렇게 할지 안 할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중독을 치료하는 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8회기가 있고요. 첫 회기에는 자동 반응과 재발의 가장 중요한 것이 자동 반응이다 하는 설명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각을 해야 되는데 제일 처음에 자각을 해야 될 것은 무엇이 유발 요인인가, 술 생각이 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또 갈망이라고 하는 것이 미세하게 나타날 때 빨리 알아차리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것을 자각하게 하는 것. 이게 2회기고 3회기에서는 그것을 잘 빨리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또 자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마인드풀니스. 4회기에서는 그 일상생활 중에서 특별히 고위험 상황,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떤 위험한 사람을 만나거나 위험한 장소에 갔을 때 쉽게 술 생각이 나는 그런 고위험 상황에서 마인드풀니스를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는 자각뿐만이 아니고 수용이 중요하다. 우리가 능숙한 행동, 이것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고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한다라고 하는 능숙한 행동, 그것은 이제 수용에 근거한 것이죠. 그 모든 것이 6회기에 생각을 생각으로 본다. 뭐 잘 아실 겁니다. 생각에 끌려가지 않고 이것은 생각일 따름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생각으로 본다고 하는 여기서부터 출발한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근거로 이제 자기를 돌볼 수가 있다. 자기를 돌보고 생활 방식의 균형은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나의 어떤 힘을 빼는 그런 사람이나 그런 활동이 있고 나에게 힘을 주는 그런 영양가 있는 활동들이 있죠. 그래서 나를 돌본다는 것은 그런 나에게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하게 하는 것, 그런 내용입니다. 8회기는 이제 사회적인 지지가 중요하다. 또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수련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셀프 스키마, 스피리추얼 셀프 스키마 테라피, 이것은 예일 대학의 연구자들이 만든 프로그램은 조금 덜 알려졌습니다만 제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좀 더 영성을 강조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참자, 참자기, 참나를 강조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이것은 프로그램을 짜여진 것을 제가 보니까 바로 팔정도를 그대로 적용을 했어요. 팔정도와 사막, 개정해 이것을 적용을 해서 중독자, 그러니까 술 생각이 나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나고 술을 마시고 이러한 중독자라고 하는 것은 참나가 아니고 나의 습관이다. 참나를 찾는다. 참나는 뭔가? 참나는 그것을 지켜보는 알아차림이다. 이런 참나를 찾는 프로그램이라서 어떻게 보면 이 프로그램은 초기 불교와 또 선불교를 같이 융합한 그런 프로그램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에딕트 셀프에서부터 스피리추얼 셀프로 가기 위해서 이 크게 세 가지
개정해인데 이제 여기서는 정을 먼저 합니다. 마음의 주인 되기 훈련이다 해서 노력이 필요하고 집중, 자각, 이것이 이제 각 그 회기의 주제가 됩니다. 개는 도덕성의 훈련이라서 그래서 술 생각이 났을 때 술을 무턱대고 먹는 것이 아니다. 음주 충동 대처 방법, 또 일상생활 속에서의 도덕성 이런 것들을 배우고 지혜의 훈련으로 생각과 이해에 대한 그런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세 번째 이 모아 프로그램, 이것은 매우 신경생물학적인 뇌과학적인 연구가 매우 많이 되어 있는, 제가 볼 때 가장 많은 연구가 되어 있는 MBRP보다 더 탁월한 프로그램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유타 대학의 에릭 갤런이라고 하는 분이 만든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은 특징적으로 이제 포지티브 사이콜로지를 좀 강조합니다. 그래서 마인드풀니스와 아까 말씀드린 음미하는 거,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행복을, 작은 즐거움 또는 중립적인 것들을, 그것을 음미하는 것을 배우고, 또한 코그니티브 리스트럭처링, 앞에도 나왔었죠. 그 세 가지가 기초가 되고요. 그래서 마인드풀니스와 리어프레이절, 이건 이제 인지적인 재구조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 스트레스를 일으킨 데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수록 더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근데 꼭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 일에서 내가 성장할 것이 있다, 이 일에서 오히려 나에게 유익한 것이 있다, 이렇게 재평가를 하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걸 알아차려야 되니까 마인드풀니스가 리어프레이절, 코그니티브 리스트럭처링과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과 함께 세이버링, 음미를 강조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10회기로 되어 있어서 이러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만든 MBRA라고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이것은 8회기 집단 프로그램으로도 할 수 있고, 뭐 개인 프로그램으로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기별로 이렇게 보시면 1회기에서는 브리딩 어웨어니스를 배우고, 또 바디 스캔 2회기에서 배우고, 3회기에서는 마인드풀니스, 5스텝 엑서사이즈 뭐 이런 것들 배우게 되는데요. 결국 중독에 대한 재발 예방 프로그램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스킬이 필요합니다. 고위험 상황에서의 스킬, 술 생각이 났을 때의 스킬 트레이닝과, 그것만 가지고는 되지가 않고요. 생활 방식이 변화가 필요합니다. 생활 방식의 변화, 새로운 삶의 방식. 그래서 저는 네 가지의 새로운 방식을 마인드풀니스에 근거해서 현재에 집중하는 삶의 방식과, 고통에서 달아나는 것이 아니고 고통과 함께 살 수 있는 생활 방식, 그리고 참여와 연결, 자기 위로 자기 사랑의 삶의 방식, 이 네 가지의 새로운 삶의 방식과 또 두 가지의 스킬을 가르치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환자들에게 적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소속해 있는 울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만든 명상 앱입니다. 그래서 중독뿐만이 아니고 많은 스트레스나 불안이나 불면이나 중독 포함해서 정신증에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명상 내용들을 한 100여 가지 정도 수록을 해서 무료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인드풀니스가 어떻게 중독의 치료작용을 가지는가 하는 것을 이제 남은 시간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이제 마인드풀니스 수련이 있죠.
그러니까 마인드풀리스는 프랙티스도 마인드풀리스라 그러고 스테이트 마인드풀리스 상태도 마인드풀리스라 그러고 마인드풀리스 트레이트 특성도 마인드풀리스라고 하기 때문에 그 뜻이 쓰임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먼저 마인드풀리스 프랙티스 마인드풀리스 명상이죠. 이 책은 오늘 아까 오셨던 그 시겔 박사님이 계시는 하버드에 있는 연구자들 폴락이라고 하는 이런 분들이 쓴 Sitting Together라고 하는 책을 제가 우리 같이 공부하는 선생님하고 번역한 책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마인드풀리스 프랙티스가 세 가지 스킬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죠? 포커스드 어텐션과 오픈 모니터링과 컴패셔니스 액셉턴스. 이것이 이제 마인드풀리스 프랙티스가 되겠고, 이거 프랙티스를 자꾸 하다 보면 마인드풀리스 스테이트가 됩니다. 마인드풀리스 스테이트는 내 마음이 한 걸음 물러서서 지켜볼 수 있는 그런 메타 코그니티브 어웨어니스의 상태, 이것을 말하고 시겔 같은 분은 이것이 우리 마음의 최적의 상태다 이렇게 말했는데, 불교의 전통에서는 뭐 성성적적이라든지 공적영지라든지 이런 것이 마인드풀리스 스테이트가 극대화된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마인드풀리스 스테이트가 프랙티스에 의해서 자꾸 우리 뇌가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면 이제 뇌가 변하게 되는 거죠. 뇌가 변하게 돼서 나타나는 것이 마인드풀리스 트레이트입니다. 마인드풀리스 성향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우리의 내적인 외적인 경험을 잘 관찰하고 자각하는 능력, 내적인 경험에 끌려가지 않는 비반응적이고 수용적으로 머물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이제 마인드풀리스 트레이트인데, 결국은 마인드풀리스 베이스드 인터벤션들의 효과는, 임상적인 효과는 이 마인드풀리스 트레이트 증진에 의해서 매개된다고 할 수가 있고, 결국 이 트레이트 마인드풀리스가 중독 행동에 대한 해독제다. 이 마인드풀리스 특성이, 마인드풀리스 성향이 중독 행동에 대한 해독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부정적인 감정이나 스트레스나 술 생각에 내가 반응하지 않고 수용적으로 머물면서 관찰하고 자각함으로써 내 행동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결국 마인드풀리스 특성이 바로 중독 행동의 해독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가서 이것을 이제 측정하는 것이 FFMQ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observing, describing, 또 자각과 함께 행동하는 것, 판단하지 않는 것, 비반응성, 이것을 가지고 마인드풀리스 특성을 연구자들은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인드풀리스 특성이 결국은 술을 먹는 빈도를 줄여주고 술 생각도 줄여주고요. 뿐만이 아니고 술이 있는, 술 생각을 일으키는 어떤 큐, 중독 신호에 대해서 내가 주의를 돌릴 수 있는 힘이 여기서부터 생겨나게 됩니다. 자, 제일 마지막으로 가서, 이것이 오늘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그 내용을 설명할 시간이 없네요.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결국 우리가 중독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마인드풀리스가 작용을 하게 되는가, 조금 앞으로 돌려주시겠어요? 마인드풀리스 프랙티스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술 생각도 줄어들고 술 먹는 행동도 줄어들고 또 스트레스도 줄어들고요, 부정적인 감정도 줄어들고 그렇게 됨으로써 중독 행동이 줄어들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기전이 첫 번째는 보상의 재구조화라고 합니다. 보상의 재구조화라는 것은 이제 중독에서만 즐거움을 찾던 것을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의 작은 즐거움을 찾게 되는 이것을 우리가 보상의 재구조화라고 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두엽과 전대상의 행동 액티비티가 강화됨으로써 이제 코그니티브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것이 두 번째 기전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마인드풀니스의 성향이 강화되는 것을 통해서 음주 행동이 또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는 웰빙이 증가되고 또 삶의 의미가 증가되는 이런 것들은 또 제가 충분히 설명은 안 했습니다만 다른 연구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인드풀니스를 통해서 중독이 얼마나 좋아지는가 하는 구체적인 연구는 언급을 안 했습니다만 중독에 대한 심리사회적인 치료가 크게 지금까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12단계, 또 하나는 CBT고요, 또 하나는 동기 강화 치료. 이 세 가지가 주요 치료 방법이었는데, 이제 이 네 번째로 나타난 마인드풀니스 치료가 그런 이전의 치료들 12단계나 CBT보다 동등한 혹은 그거보다 나은 치료 효과를 보이고 있다 하는 것이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여기까지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